안녕하세요. 대연 멘토 김대훈입니다. 오늘은 이 나라셀라 전통 소주 제조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 나라셀라에서 주주총회를 열어서 전통 소주를 제조하기로 했죠.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. 차트 분석과 수급 분석까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저와 같이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주총회에서 새로 나온 거죠. 이 사업 목적 변경 세부 내용인데요. 결국은 새로운 사업을 진출한다라고 합니다. 어디에 진출하냐라고 하면은 이 전통 소주의 이제 제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라고 밝혔는데요. 나라셀라는 이 제3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의 주류 제조업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. 전통 소주 제조는 나라셀라가 해외에서 호평받는 전통 증류식 소주를 개발하기로 목표를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통 소주를 시장에 진출하면 국내랑 그 다음에 이 나라셀라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랑 유럽 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해외 지역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출을 할 계획인데, 아무래도 이 소주라는 게 요즘에 K푸드 관련해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소주도 상당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아무래도 새롭게 소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나라셀라 같은 경우에 지금 수출 쪽 관련해서 좀 더 가져가 줘야 되는 게 있죠.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내수 쪽에다가만 포트폴리오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수출까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나라셀라는 여기 보시면은 이 뭐 디켄더라든지 뭐 다른 것들도 조금 같이 추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보통 페어링 안주류를 이제 또 수입해서 유통하는 것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는 이제 종합 주류 기업으로 약간 도약을 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신사업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? 새로운 이제 소주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? 이 소주의 판매량이 또 중요해지겠죠. 이게 과연 키팩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, 키팩터가 뭐냐라고 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 건데, 예를 들어서 삼양식품에 이 불닭볶음면 있죠. 지금 어마어마한 인기지 않습니까? 불닭볶음면이. 그러면은 이런 불닭볶음면처럼 이 소주가 이렇게 키팩터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, 이 소주의 인기도의 척도에 따라서 또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전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원소주라고 있습니다. 이 원소주가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었죠. 이런 부분들이 바로 키팩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롭게 출시를 한 소주가 만약에 인기가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저와 같이 배당에 관해서 한번 볼 건데요. 이 배당도 결정이 났었죠. 그래서 한 주당 80원 해서 시가 배당률은 1.53%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배당금 총액은 총 10억 규모이고요. 배당 기준일은 29일입니다. 지난해 10월에 자사주 취득도 결정을 한 이후로 이렇게 배당까지 이제 한다라고 했었을 때, 뭐 주주치나 경영에도 어느 정도는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, 이제 저와 같이 차트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라셀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무중도 하고 막 했지만은 상장 이후에 계속 쭉 빠져 있고 약간 이런 흐름이었죠. 그러면서도 이제 점차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이게 수입을 하는 업체이지 않습니까? 그쵸?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50원까지나 거의 올라간 상태인데,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면 상당히 불리합니다.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예전에는 1달러에 와인을 사려고 했으면 1000원만 주면 됐습니다. 근데 요즘은 1달러짜리 와인을 사려고 하면은 1350원, 즉 35%가량의 환율이 올라가 버렸죠. 이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
당연히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35%의 돈을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? 그쵸? 근데 경기는 침체돼 있으니까 판매가를 또 이렇게 또 올릴 수도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남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원재료 가격에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영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가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.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. 여기다가 분명히 출고 가격은 올리긴 했습니다. 왜냐? 이 글로벌 와인 생산 업체들이 인건비, 물류비 상승 등으로 출고 가격까지 같이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고환율, 경기 둔화, 사람들이 또 경기가 둔화되니까 와인 같은 거는 좀 덜 사 먹게 되고,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.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기관은 거의 다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거의 뭐 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. 거의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이렇게 화랑이 되면서 특히 환율적인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괜찮아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겠는데,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. 특히 연말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좀 선반영돼서 환율이 내려가면서 영업이익도 괜찮아질 수 있는데,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1차적인 지지선은 4,600원 부근대, 그리고 1차적인 저항선은 7,300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나라셀라에서 출시하는 소주 어떻게 될지 꼭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저는 기업을 쉽게 설명하는 남자 김대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